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종목은, 아니,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지? 이게 산업도 성장 산업이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또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근데 너무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한번 관심 가져보자. 그래서 그 기업 오늘 실적과 목표가를 좀 분석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입니다. 좀 슈프리마는 개인들한테 좀 생소한 종목이고, 시장에 오해가 좀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이게 애들이 바이오 인식 쪽인데, 이제 얼굴 뭐 지문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얘들이 스마트폰 부품주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의 요인 중에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부품주. 스마트폰 쪽 시장은 성장 산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보급률이 다 이제 차고 넘쳐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성숙이라고 좀 봐도 되겠죠. 안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들이 스마트폰 쪽에서 바이오 인식에 매출액이 나오는데, 퀄컴을 통해가지고 이제 갤럭시 그쪽에 이제 공급이 되는데, 매출액이 40억밖에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스마트폰 쪽과는 거의 무관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얘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좀 이제 시각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구나 이제 쉽게 알게 되겠죠. 보시면은 뭐 이런 출입 통제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이제 아시는 거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영상 보안 쪽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성장이 될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CCTV 기능이 아니라 얼굴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CCTV를 통해 가지고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이게 AI 기능까지 가가지고 출입 통제를 굳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인식하지 않고 그냥 얼굴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 쓱쓱 지나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미래 이제 산업이고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주차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죠. 최근에 이제 모바일 출입 카드를 통한 이런 것들도 이제 선보이고 있고 제품을 볼까요? 이제 하드웨어를 좀 보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도 직접 만들어요. 브랜드를 가지고. 그래서 수직 결합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바이오 인식 같은 경우는 지금 지문 인식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얼굴 인식, 뭐 홍채 인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뭐 얼굴 인식하면 됐지 뭐 홍채 인식까지 가는 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과거부터 우리가 한번 보죠. 보통 이제 과거에는 열쇠의 시대였죠. 열쇠. 그리고 초인종의 시대였죠. 문을 연다라는 게. 그쵸.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서 지금은 이제 카드죠. 카드로 완전 전환됐잖아요. 카드 터치로. 그쵸.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여기저기도 이제 카드 터치를 하는 건데 그거는요. 이게 분실의 위험이 있고 또 오남용 남들이 가져가지고 이게 그런 사람은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완전한 어떤 보안성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지문 인식 이제 이런 것들이 가고 또 지문은 또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된다는 그 불편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로 그냥 얼굴은 이제 이 소위 이제 터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얼굴 인식하는 거. 이쪽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많이 됐는데 다른 이제 개도국이나 이런 쪽은 아직 안 돼 있죠. 더구나 얼굴 인식은 아직 이 시장에서 대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문 인식도 안 돼 있잖아요. 보통 일반 기업체를 보면은 다 카드로 하잖아요. 따라서 이쪽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카드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문. 실제 지금 지문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경제TV에 제가 방문할 때도 지문 인식으로 좀 들어가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인식 잠시만요. 네, 바이오 인식 이제 얼굴과 이제 지문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출입 보안을 하는 쪽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점유율 한 13% 정도 되고요. 아무튼 이쪽에서 이제 1위라는 게 있고요. 이런 기업이 이제 저평가가 됐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글로벌 출입 통제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에 연평균 한 8%에서 10% 정도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열쇠에서, 카드에서, 이제는 지문, 그리고 이제 안면인식까지. 그렇죠. 이쪽 시장으로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북미, 유럽, 일본 시장 쪽에서 일단 줄을 이뤘고요. 나머지 이제 개발도상국 쪽으로 이제 옮겨가겠죠.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브랜드 이름이 슈프리마예요. 회사 이름도 슈프리마고 그쪽 출입보안 쪽도. 그래서 선진시장 쪽에 정부하고 공공기관, 대형 기업들을 다수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일단 두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의 80%가 수출입니다. 얘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그냥 달러로 그냥 보유하고 있대요. 얘들이 달러 보유액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시가총액의 80%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실적 대비 저평가에다가 자산 가치로 봤을 때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1300, 1400원까지 막 근접한 지금 수준이잖아요. 지금 오늘 얼마? 1381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과거 10년 동안 평균 환율이 1100원대였는데 1300원이면 이거는 그쵸. 지금 이제 실적 나오면 아마 환율,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미국 시장 중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많죠. 그래서 이쪽에 수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특히 데이터 센터는 이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 서버 호텔이죠. 서버들만 따로 모아놓은 데입니다. 거기 이제 출입 보안이 엄격한데, 거기는 카드 인식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게 카드 남의 거 카드 훔쳐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이 이제 필수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문 인식 쪽으로만 이제 돼 있고 얼굴 인식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하겠죠. 지문도 하고 얼굴 인식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중 보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안에 좀 적극성을 띠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중 보안 쪽을 좀 채택을 하겠죠. 중동 쪽은요, 얘들이 이제 슈프리마가 중동 쪽이 좀 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술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회, 은행, 국방부, 뭐 국영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어떤 기술력? 걔들 히잡을 착용하잖아요. 이 히잡을 착용하고도 얼굴을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데가 지금 유일하게 슈프리마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중동에서는 7년째 점유율이 1위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 야후 좀 시끄럽죠. 아무튼 이런 쪽에 데이터 센터 이쪽에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있다. 그래서 그 슈프리마는 지금 현재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미국, 일본 이런 쪽 선진 시장 쪽에서 수요가 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스마트폰 이제 QR 인증을 통해서 이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이게 무인 그 가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사진 촬영하는 데도 그렇고 또 뭡니까 편의점도 그렇지만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그렇고. 근데 거기 소매 쪽의 경범죄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보안 뭐 시스템을 막 갖추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 요금 한 5만 원만 내면은 무인 매장,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공유 오피스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먼저 회원 가입을 한 뒤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가지고 이제 QR 인증을 한 뒤에 이제 그럼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5만 원이면 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인 매장 쪽에서 이거를 서울에 한번 해봤대요. 했는데 이 도난 사건이 갑자기 확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레퍼런스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쪽에서 지금 이것을 도입하려고 지금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뿐만이겠습니까? 이게 해외 쪽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국민성이 좋아서 남의 물건 훔쳐가거나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인 매장이 먼저 이제 좀 시작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에 이제 성공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무인 가게는 하고 싶어도 못 하죠. 하도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레퍼런스를 쌓고 지금 일본 시장에 일단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3분기에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좋은 게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이게 월 회비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좀 높아지겠죠.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걸 준비하는 건데, 이 CCTV 영상 분석을 하는데, 단순히 CCTV가 뭐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얼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누군지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영상을 인식하는 쪽이죠, 그냥. 그래서 이게 지금 얘들이 레퍼런스가 어떤 게 있냐면 쉰들러 엘리베이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회사예요. 1870년대에 생긴 겁니다. 지금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죠. 100 몇십 년이 됐으니까. 얘네에다가 얘네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럼 거기 얼굴을 인식하는 쪽에 그 제품을 지금 납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CCTV가 단순히 지금 사람이 있다 없다 누구다 뭐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직원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AI 이제 인공지능 집어넣어가지고 CCTV 시장 쪽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회사 직원들이 만약에 출근을 우르르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뭐 체크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그걸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회사 직원인지 아닌지. 아무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도둑놈 잡을 때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는 이제 퀄컴 쪽으로 들어가는데 매출액이 40억밖에 안 나오니까 큰 뭐 이슈는 아닙니다, 이게. 근데 뭐 좋은 게 최근에 이제 OLED 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OLED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터치 스크린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이폰 쪽도 이제는 애플 쪽에서도 이제 최초의 OLED 뭐죠? 그 태블릿 PC, 아이패드죠. 그거 이제 탑재하고 차량용 쪽도 이제는 전장화가 되면서 다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전기적 장치를 끌어올 수 있는 전력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시동 걸 때도 지문 인식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슈프리마가 지금 속한 이쪽이 바이오 인식 이쪽 부분이 성장 산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보안이 엄격해지고 있고 더구나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 터치 가지고는 좀 안 되고 보다 좀 더 완벽한 좀 보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아무튼 이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들도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번호 형식이잖아요. 번호 말고 그냥 지문 인식으로 갔으면 좀 더 빨리 6글자 누르는 게 그 속도도 좀 그렇고 그런데 전 좀 지문 인식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디폴트로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실적 볼게요. 자, 이때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실적이 한번 무너졌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때는 좀 그랬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고성장을 여기서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근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슈프리마가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냥 과거의 실적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슈프리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이 연평균 12%씩 성장했어요. 꽤 높은 성장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성장률이 한 8%에서 10% 정도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최근 7년 동안에 이러한 매출 성장을 연평균 12%씩 성장을 해왔다 이런 거고, 참 1분기 때인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건 1분기는 비수기라서 그래요. 이게 2분기, 3, 4분기로 가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갑니다. 뒤에서 볼게요.
자, 성수기가 1분기예요. 아니 4분기예요, 4분기.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나온 것만 가지고 지금 슈프리메가 올해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 4분기가 실적이 성수기인 이유는 보통 이제 기업체에서 이런 걸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분기에는 어떻습니까? 1분기에는 의사결정하느라고 이걸 도입할지 말지. 그렇죠. 전사적으로 일단 의사결정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그래서 의사결정하면 그 다음 예산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 선정하고 어쩌고저쩌고 공사하고 그러면은 4분기가 되어서야 실적이 좀 많이 몰리죠. 보통 IT 기업들도 대부분 그래요. 뒤에 이제 IT 뭐 SI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다 이제 4분기에 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아무튼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야 되겠죠. 보면 매출액이 매출액 한 2%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29%가 증가했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좋아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얘들이 이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소프트웨어는 뭐 동일하다고 하지만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진율. 그래서 마진율이 좀 좋은 제품들의 판매가 좀 두드러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좀 있겠네요. 그리고요. 보시면 매출 원가율이 크게 절감이 됐어요. 그렇죠? 매출액이 2%가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율은 무려 7%가 절감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ASP라고 보통 얘기죠. 평균 판매 단가가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진율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출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은 더 가파르게 올라갔죠. 무려 30%가 증가했네요. 당기순이익은 환율 효과 때문에 한 61% 정도 증가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때 환율이 더 좋아졌죠. 2분기는 제가 순이익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환율 때문에. 얘들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수출 비중이 80%니까 2분기 때 볼게요. 2분기 때가 지금 4와 5월 달이잖아요. 환율 올라간 거 보세요. 그래서 2분기는 순이익 이 폭이 더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PS죠. EPS가 지난해 1분기, 올해 1분기 비교했을 때 무려 61%가 증가했습니다. EPS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게 주당 순이익이죠. 증가하면 이제 PR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평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기업은 저평가가 되는 거를 자기가 싸우려가 되는 걸 싫어하니까 주가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막 생기는 거죠. 기업체들도 그렇죠. 저평가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발굴할 때 좋지. 기업체들한테는요, 진짜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기업 회장을 만났는데 자기 회사가 저평가라는 것 때문에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창피하다고. 왜 너희들은 싸고 그러냐고. 싸냐고. 진짜 그래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저평가 되면은. 자, 분별로 한번 매출을 좀 보겠습니다. 주력 사업 쪽이 통합 보안 시스템 쪽인데 이게 전체 매출액이 77%예요.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9%가 증가했네요. 이게 내수가 12% 증가했고 수출은 9% 정도. 네. 네, 기억하시네요. 네. 자,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망치를 보면은 1분기 때 좋았잖아요. 매출액이 2% 오르고 뭐 영업이익은 거의 29%, 30% 정도 올랐는데, 자, 2분기 볼게요. 많이 올라가네요. 50%가 증가하네요. 이게 전망치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계절적 특성으로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는 비수기, 하반기에는 성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가 조금 매출액이 좀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3분기는 지난해 3분기보다 영업이익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2분기 때 순이익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 때문에 15%가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치는 지금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갈 거를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이익 성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모든 게 더 좋아지네요. 4분기 가볼까요? 4분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놓고 볼게요. 영업이익만 놓고 보시면은 뭐 대단하죠. 29%, 2분기 때 50%, 3분기 때 67%, 4분기 때 24%. 물론 이제 전망치지만 이러한 성장이 이제 예상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연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간으로 가게 된다면 올해 4분기 때 이 정도 성장이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이익률은 한 21% 정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7% 정도 증가로 일단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업사이드가 비교적 가파르잖아요. 매출액은 14%씩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됐네요. 예. 뭐 그동안 한 이 정도의 성장을 좀 해왔으니까 했고, 보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이버 공격, 그리고 피싱 위협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거고, 최근에 이제 보안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해킹을 당하거나 어디서 해킹 당해가지고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유출이 됐다 그러면 거의 용서를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그 네이버 쪽에 라인, 일본 야후, 라인 이슈도 거기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보안이 지금 중요하다. 물론 이제 그 시스템 쪽에 해킹은 좀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증설이 돼야 되겠고, 그럼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더라도 보안 완벽해야 되잖아요. 이게 서버 호텔이거든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출입 카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 데이터 센터 담당을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다음에 근무했었는데,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차로 누구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판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판교 건물 자체가 다 이제 서버만 놓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출입카드로 들어갔어요. 제 출입카드로 그냥. 근데 제 출입카드를 누가 훔쳐가가지고 몰래 들어간 뒤에 저희 서버에다가 불 질러놓고 다 망쳐놓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출입카드로 갔다는 게. 그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지문인식, 뭐 얼굴인식, 홍채인식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무인 매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 그쵸. 무인 매장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디지털 인프라 때문에 이런 보안 쪽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기업이 그 성장성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제 이걸 따지면 되는 거죠.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주가가 비싸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진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당 순이익은 일단 PR로 계산하기 때문에 PR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제가 설정하기 때문에 이제 EPS 성장률이 좀 필요합니다. 연평균 16%의 괜찮은 성장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성장을 많이 하네요. 올해 한 27% 정도의 EPS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2분기 때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럼 EPS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목표가를 이제 좀 설정해 볼게요. 자, PR이 얼마인지 아세요? 6.7이 예상이 돼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엄청나게 싼 거잖아요, 지금.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아주 쌉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PR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 빨간 선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PR이 한 15 정도 이렇게 됐고, 그쵸? 13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맞추는 게임을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관 놈들보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괜히 자존심 부리고, 내 종목은 좋은 거니까 이 목표가 여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낮게 잡아야 돼요. 낮게. 기관 놈들보다 빨리 빠져나온다. 그쵸? 그래서 보수적으로 목표 PR을 일단 잡았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PR을 10으로 잡았어요. 그쵸? 10. 이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잡은 숫자 같죠? 10 정도. 그랬을 때 적정 주가는, 목표가는 한 45,500원 정도. 그럼 지금 투자하게 된다면 50%의 기대 수익률인 거죠. 지금 주가가 맞죠? 좀 떨어졌나요? 아니네요. 잠깐만요. 10%만.
네, 좀 주가 떨어졌네. 26,600원, 26,600원. 그럼 53% 이렇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 만족성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무려 5.9%밖에 안 돼요. 부채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야, 얘네들은 막 다 현금 주고 사오나 봐요. 뭐 제품 만들 때. 그냥 유동 비율이 무려 900%가.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요? 현금성 자산이요. 시총 대비 81%가 되는데 얘들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1,900억이에요. 그럼 못해도 한 현금만 1,500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가총액 1,900억짜리. 굉장히 좀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로 봤을 때도 저평가고 실적 가치로 봤을 때도 저평가. 그래서 이런 종목 보시고 잠깐만요.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 차트를 볼게요. 주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월 차트. 그쵸. 주 차트를 보시고 지금 4만 한 600원 정도, 4만 600원 여기 4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만 원.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 가능한 한 지금 1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이제 뒤로 갈수록 중요해요. 2분기,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중요하고. 왜냐면 실적 매출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실적을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묻지마 투자예요. 제 말 믿고 그냥 투자하시는 거 이거 묻지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지금 이 기업의 어떤 사업적 가치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1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올해 연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지, 반드시 2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3분기 역시도. 그랬을 때 실적에 대한 변수가 크지 않는다면은 주가 한 4만 원 정도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제 보유하면 되는 거죠. 실적이 무너지면 이게 목표가 안 올라가죠. 여러분들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단기로 접근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8월 15일 전후로 그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성장이 괜찮게 됐다. 그럼 계속 보유. 3분기 역시 실적 좋게 나왔다. 계속 보유. 주가는 결국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원 방송이 있죠. 오늘 회원 방송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저평가, 물론 이제 실적도 그렇지만은 저평가는 물론 실적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예요. 뭐 낙폭 과대 이것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라 아마 끝판왕일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주가가 박살났어요. 왜? 실적이 박살났으니까. 실적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영업이익률 보세요. 원래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던 이 기업이 완전 영업이익 1%대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공장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난 공장 때문에 실적이 무너져 버리니까 주가가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다? 공장이 다 복구가 됐어요. 1분기 때 영업이익률 회복이 됐어요. 다. 그럼 보통 이래요. 이거 올라갔다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뭘 본다? 생산 가동률을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그 전에는 생산 가동률이, 생산 능력 대비 가동률이 100%였어요. 풀 캐파죠? 풀 가동이죠? 지금 일부 공장이 멈춰서 가동률이 77%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점점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서 올해 1분기 때 생산 가동률 100%, 모든 것들이 정상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적이 올라갔던 거 다시 떨어질 일은 없어요. 왜냐면 공장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적이 무너진 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됐는데 주가만 정상화가 안 됐어요. 주가 올라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자, 국내 영업이익률. 과거 이제 6%대였는데 영업이익률 6%대가 됐죠. 1분기 때. 지난해 1분기는 적자. 올해 1분기는 6%. 미국 지난해 1분기 적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아졌어요. 미국 쪽에다가는 최근에 수출을 하는데 약간의 좀 마진율이 높은 고마진 제품들이 많이 이제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
유럽 쪽도 그렇고요. 8% 올라갔네요.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여기다가 기타 지역도 이게 좋아졌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됐어요. 주가만 안 올라갔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37%가 증가했습니다. 1분기 때. 자, 분기로 가볼게요. 여기 영업이익 성장률 볼게요. 전년 동기 대비. 이게 추정 실적이지만은 이런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약간 좀 기대가 좀 더 됩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2분기, 3분기 때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올라갔던 이유가 약간 가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마진 제품들의 판매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서 2분기 때 이 추정치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2분기 때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48%, 3분기 71%, 4분기 128%. 지난해 4분기에 공장이 이슈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러한 성장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년 실적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평년 영업이익률이. 연간으로 가게 된다면은 지난해 2023년도 공장 이슈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2%가 4.7%로 확 뛴다. 이런 거 당연한 거죠. 자, 저평가가 어느 정도 강한지 볼게요. 자산 가치로 일단 볼게요. 애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PBR이 0.8이었는데 지금 0.37입니다. 너무 싸죠. 청산 가치에도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산 가치로도 이렇게 싸고요. 자, 실적 가치로도 볼게요. PR이 3이에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웃긴 게 배당이 4.5%예요. 배당이 4.5%인데 배당보다도 PR이 더 낮아요. 이런 기업 보셨나요? 배당보다도 PR이 낮은 기업? 참고적으로 이거 지주회사 아니고요. 사업회사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업종 내 1위 기업인데요. 독과점 쪽 1위 기업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이에요. 유명한 기업입니다. 업종 내 1위인데 압도적인 1위예요. 근데 이 기업이 배당금이 4.5%인데 배당금보다도 안 되는 3 PER. 그럼 그러면 여기서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보죠. 적정 주가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예, 적정 주가 9예요. 9. 여기에요. 9. 과거 PER 흐름에서 낮게는 7.9, 그러니까 8이라고 보고 높게는 한 12 정도. 그쵸? 11, 12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값은 어떻게 돼요? 9 정도 주면 되죠. 이게 적정 PR입니다. 그래서 이 PR 3이 PR 9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상승률이 51%가 아니라 200%입니다. 주가가 3배가 올라가야 돼. 3배. 100%가 아니라 200%. 3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잡았냐. 이 물리적으로 주가가 단계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일단 이 정도 잡고 한 51% 일단 먹고 여기에 달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는 목표가 상향이 나올 거예요. 목표가 상향, 적정 주가 9. 지금 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이제 200%까지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이거죠. 이런 기업을 들고 가면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보따리 하나, 주머니 하나는 조금 좀 안정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종목을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리온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기업 이 두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요즘 뭐 사야 되냐 그러면은 야 이거 사 이런 말이 나오겠죠.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은 여러분들 투자할 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저녁 9시에 말씀드리고 나중에라도 오셔가지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은 약간 공격적인 종목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이런 종목으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양분화 시켜놓으면은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겠죠.